3만 명대로 떨어졌던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만 명대로 뛰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근접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은평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남기정 예비후보 만나고 왔습니다.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됐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조례안을 발의한 양기열 의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6,079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454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2,611명, 은평 2,557명 발생했는데요. 은평 지역의 경우 복지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 29일까지 127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로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70%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5%,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3.1%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7.6%, 3차 62.6%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은평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예비주자 누가 있는지 전해드린 데 이어서 이 후보자별로 출마의 변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남기정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방송되는 순서는 예비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남기정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10년 넘게 독식한 은평구정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은평구청장이 12년째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25개 구 중 재정 자립도는 23위를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남기정은 우리 은평구 발전으로 해서 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남 예비후보는 30년 넘게 은평에 살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은평구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은평의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통일로 교통난 해소라며 이를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교통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분당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과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합의를 해서 빨리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예비후보는 올해로 56살로 제6대 은평구의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공정과 원칙 속에서 서북부 중심도시 은평을 꼭 만들겠습니다. 골목까지 잘 사는 은평. 그다음에 기댈 수 있는 구청장, 그런 구청장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평구를 꼭 만들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이슈 때문인지 은평구는 청소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평구 양기열 은평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의원 양기열입니다. 네, 자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 전부 개정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그 은평구 현재 청소행정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조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상위 법령이 폐지도 되고 또 신설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법령을 조금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은평구의 이 폐기물 처리와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매년 좀 더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청소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와 이 은평구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소 행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서 이 재활용 추진 협의회 구성 조례안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협의회의 역할이 뭔지 궁금하고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은평구 관내에 이 청소 관련 민간 위탁부터 이 쓰레기 수거 문제, 재활용 배출 사업, 그리고 은평 자원순환센터 건립까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앞으로 10년간 은평구는 꾸준하게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정책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랑 그 환경의 전문가들,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반적인 행정보다는 하달식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면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평구는 현재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함께 재활용 모아모아 등 관련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좀 청소 행정의 정책이 많이 기울여져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방금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은평 자원순환센터 건립 문제와 같은 경우에 일부 법적 절차를 조금 안 지키면서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행정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과거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을 했었고요. 현재는 은평 자원순환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의 관심이 이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부터 은평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 그리고 자원봉사들까지 이 주민들의 의견과 실무자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그에 맞춘 연차별 집행 계획이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또 그리 될 것이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또 재활용 관련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작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까지 폐업을 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사업체별 50만 원이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양천 구민을 비롯해 양천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 예산 사업 분야와 규모는 주민 제한 사업 분야 18억 원과 청소년 제한 사업 2억 원입니다. 양천구는 사업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 시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6.9원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월 평균 307kWh를 쓰는 4인 가구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한 달에 2,120원가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 건 정부가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만큼은 2분기에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가가 계속 오르게 될 경우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죠. 원가 폭등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비교적 전기요금 인상 폭은 크지 않아서 서민들의 부담은 덜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미래 세대가 공기업의 부실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